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여행자 소녀와 강아지가 유명한 명언 무한자는 만물의 근원이다 를 주장한 아낙시만드로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아페이론과 특징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페이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기원전 6세기경에 제안한 개념으로 무한하고 무한정하며 규정되지 않은 근원적 실제를 뜻합니다. 아페이론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한성. 아페이론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끝이 없고 제한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2. 정의 불가능성. 특정한 성질 예를 들면 뜨겁거나 차가움, 젊거나 늙음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3. 만물의 근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페이론에서 비롯되며 다시 아페이론으로 돌아갑니다. 4. 변화와 생성. 대립하는 성질 예를 들면 뜨거움과 차가움, 건조함과 습함 등 많은 대립 현상이 분리되면서 세상이 형성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을 살펴보면 아낙시만드로스는 그의 스승인 탈레스가 제시한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물질 즉 물, 불, 공기 등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무한한 어떤 것이 존재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철학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고대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스토아 학파, 근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무한 개념, 존재론, 우주론 등의 탐구에서 현재에도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밀레토스의 한 거리, 시간여행자 소녀 리아와 함께 말하는 강아지 토비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그리스 밀레토스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조용한데? 냄새가 아주 오래됐어, 리아. 여기서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토비, 저기 좀 봐. 사람들 많은데 빨리 가보자. 얼굴에 광채가 나는 저 할아버지 같은데 느낌이. 나도 동감이야. 가서 물어보자. 저 혹시 선생님이 아낙시만드로스님이신가요? 그렇소. 오, 말하는 강아지라? 낯선 모습들이네. 어디서들 오셨는가? 아, 네, 저희는 먼 미래에서 왔어요. 선생님께 배울 것이 있어서요. 저는 리아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토비라고 불러요. 우리는 철학을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특히 선생님이 말한 아페이론이 뭔지 궁금해서요. 아페이론이라.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그래, 그것이 궁금해서 먼 미래에서 왔다고? 네, 선생님,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알았네. 말을 하자면 이런 뜻이지. 만물은 아페이론에서 나오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간단다. 아페이론이 정확히 뭐죠? 물? 공기? 땅? 이런 건가요?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변하는 것들이지. 하지만 아페이론은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보는 세계,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페이론에서 나왔고 그것은 결국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선생님. 그렇지. 바로 그거란다. 만물은 정당한 이유로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니라. 오, 철학은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 감이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네. 선생님, 그러니까 모든 게 순환을 계속한다는 거네요?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 맞아. 아주 정확하네. 그럼 나도 언젠가는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선생님, 오늘 배운 것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만물은 계속 순환하고 결국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도요. 시간여행자 리아와 말하는 강아지 토비는 아낙시만드로스와 대화를 마치고 떠나려 했지만 리아는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아낙시만드로스 선생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무엇이 궁금한가? 말해보게나. 왜 그래, 리앙? 시간이 없어. 우리는 벌써 떠났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만물은 정당한 이유로 서로에 의해 벌을 받고 속죄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오,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 뜻을 설명하자면, 이렇지. 이 세상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지. 그러면 자연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것이 벌이며 균형 유지를 위해 되찾는 과정이 속죄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풍이 몰아쳐 숲이 쓰러지는 것도 자연이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이라는 건가요? 그렇단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고 물이 너무 적으면 가뭄이 온다. 하지만 다시 흐름을 되찾고 균형을 유지하지 않느냐?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인가요? 나쁜 행동을 하면 결국 벌을 받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거다. 작은 친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니라.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하지만 속죄를 통해 균형을 되찾을 수도 있지.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세상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만약에 내가 몰래 간식을 훔쳐먹은 것도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내 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 안 돼요, 선생님. 아프면 안 돼요. 토비, 조심해야겠어.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고 우리는 자연의 그 흐름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요. 그래. 그것을 이해했다면 너희는 이미 철학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단다. 아쉽지만 정말 떠날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시게. 여행자여, 행운을 빌겠네. 선생님,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해요.